안녕하세요. 우리모드 10대 보는 라디오 1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V점프 7월호에 있는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화 내용 정리 시작합니다. V점프 발매일이 매월 21일인데 21일 아침부터 왜 리뷰 안 올려주세요 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말이면 바로 구입을 해서 영상을 찍고 올릴 수 있지만 평일이면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릴 수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 찍기 전에 하는 이야기지만요, 드래곤볼 원작과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화까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스포일러도 원치 않는 분이 계시다면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화까지 읽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미로 봐주시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화는 정말 역대급이에요. 아니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또 한 달을 기다리라고. 이번 60화를 짧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몇 달을 기다린 베지터가 드디어 싸우는구나. 60화 끝.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은 곳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화가 나네요. 설마 작가님도 다음화 소재 생각하시느라 일부러 애매한 곳에서 끝내신 건 아니겠... 이번 60화는 손오공과 모루의 전투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이스와 메르스의 대화를 봐도 알 수 있듯이요, 풀파워 무의식의 극이 징조로 모로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힘만으로 보면 둘 다 숨기는 거 없이 정말로 풀파워로 싸우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나 마력을 자랑하던 모로인데, 모로 너 전사야? 모로와 손오공은 힘이 비슷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치고 맞고를 반복하며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우리는 손오공이 초조해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었죠. 모루를 상대로 손오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퍼붓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지금의 손오공은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이 아닌 무의식의 극이 징조입니다. 저번화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징조는 완성형의 입구와 같은, 그러니까 임시적인 변신 같은 거예요. 무의식의 극이가 아니면서 무의식의 극이 형태를, 체력을 소모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조로 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조금 무리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태클은 걸지 말아주세요. 예전에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손오공이 손오반을 슈퍼사이어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련을 시켜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 기억하시죠? 미래 오반이 미래 트랭크스를 수련시켜 주었을 때도 비슷한 모습이 등장을 했었죠. 쉽게 말하면 징조가 이런 게 아닐까요? 이게 슈퍼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입구와 같은 것이지 슈퍼사이어인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 나는 슈퍼사이어인이다 하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이건 슈퍼사이어인 징조일 뿐이죠. 또 무의식의 극이라고 하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의 모든 부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확실히 징조 상태이기 때문에요, 엄청난 체력 소비와 체력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는 단점이 심각한 부작용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요, 징조가 슈퍼사이어인 3와 비슷한 컨셉의 변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난번 59화의 내용이기는 하지만요, 완성형으로 갈 수 없는 손오공이기 때문에 메리스가 생각해낸 작전이 체력의 소모를 줄여서 조금이라도 징조 상태에서 오래 있는 것인데요, 손오공은 이 작전을 완전히 버리고 징조 풀파워로 모로와 싸우게 됩니다. 손오공과 모로는 한동안 싸우다가 모로는 웃으며 손오공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무 신중했던 건가? 너의 풀파워가 이 정도라면 내가 싸움에서 패하는 일은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손오공도 그랬지만 우이스와 메르스의 대화를 봐도요, 메르스 역시 모로가 이 정도로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이스가 말하길 손오공은 아마 모로가 상상 이상으로 강했기 때문에 힘 조절이나 하는 징조 상태가 아닌 풀파워 징조 상태로 싸우려고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을 한 것이 아닐까라며 우이스는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도박이라는 것이 풀파워 징조로 모로를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희망 같은 것이 아니고, 우이스의 다음 대사를 보면요, 사이어인들은 궁지에 몰리면 미지의 힘이 발휘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특히 손오공 씨와 베지터 씨는 말이죠.
라고 합니다. 손오공은 항상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을 상대했을 때 비슷한 패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린 손오공은 어떻게든 적들을 물리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어쩌면 예전에 지렌과 싸웠을 때를 기억을 해서 정말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도박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잠시 베지터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기다려왔던 베지터예요. 베지터는요, 이렇게 양손을 뻗고 있고 야드레트 성인들은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어떠냐, 성공한 게 아니냐 라면서 피바라에게 묻습니다. 피바라라며 야드레트 성인의 장로이기도 하고 손오공에게는 순간이동을 가르쳤고 베지터에게 지금 스피릿 컨트롤을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이기도 하죠. 피바라는 베지터의 방금 전 기술을 보고 단기간에 마스터했다며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피바라는 곧바로 쓰러져 있는 야드레트 성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베지터가 야드레트 성에서 배우는 기술이 회복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만약에 베지터가 회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베지터가 회복을 시켜줬겠죠. 그럼 베지터는 도대체 무슨 기술을 배운 걸까요? 설마 야드레트 성인을 상대로 공격을 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말이죠. 쓰러져 있는 야드레트 성인들의 모습만 보면요, 베지터도 모로와 마찬가지로 야드레트 성인들의 길을 자신의 기로 만들었다던가 야드레트 성인들의 길을 단순히 없애버렸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베지터는 이제 막 수련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모로와 싸우러 지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피바라는 베지터를 회복시켜주지 않았어요. 베지터의 기술은 아무래도 상대의 기를 흡수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스피릿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기의 컨트롤과 관련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들의 예상대로 베지터가 배운 것은 순간이동이 아니었고 베지터는 야드레트 성인에게 자신을 지구까지 순간이동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피바라는 손오공의 기를 느낄 수 없다며 거절하죠. 아마도 무의식의 극이 징조이기는 하지만 신의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바라가 손오공의 기를 느낄 수 없었겠죠. 야드레트 성에서 지구까지 우주선으로 이동을 하려면 약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지터는 지금 당장 순간이동을 가르쳐달라며 피바라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편 손오공은 아직도 모로와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손오공의 스피드가 느려지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이제 한계구나 싶을 때 손오공은 다시 한번 변신을 하게 됩니다. 만화가 흑백이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요, 무의식의 극이 징조 상태에 슈퍼사이어인 블루의 힘을 섞어 놓은 듯 보입니다. 어차피 징조 상태로 느려 터진 속도가 되었기 때문에 파워에 의존하고 있는 손오공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손오공의 공격은 제발 한 대만 맞아라 처럼 보였고요. 모로는 드디어 손오공의 공격을 한 대 맞았지만 모로는 바로 손오공에게 반격을 하고 손오공은 그대로 쓰러집니다. 무의식의 극이 변신 상태도 사라지고 이제 손오공은 끝인가 싶을 때 인조인간 17호와 18호가 등장을 해서 어쨌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손오공을 구해주는데 성공은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동안의 손오공의 생명 연장일 뿐이지 17호, 18호가 모로를 쓰러뜨리는 일은 없겠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이스는 이번만큼은 오공씨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군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어인들이 항상 궁지에 몰렸을 때 일어났던 기적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손오공도 끝이 아닐까 하는 우이스의 판단이겠죠. 그때 갑자기 비루스는 배가 고프다며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아마 비루스가 말하는 맛있는 것이라면 지구의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이스는 알았다며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메르스가 이대로라면 지구나 다른 별들이 사라지게 된다고 걱정을 하자 우이스가 말합니다. 별이 사라지는 것도 별이 생겨나는 것도 긴 우주 사이클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이죠. 또한 이런 판단은 천사가 아닌 개왕신이나 타겟신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이스, 대개왕이 부 몸속에서 모로와 싸웠잖아.
또 우이스의 말투만 보면 예전부터 모로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다시 베지터가 등장합니다.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돼. 2번 다시 이런 기술 사용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라면서 혼잣말과 함께 베지터는 순간이동을 해봅니다. 물론 순간이동이 실패도 하였지만 손오공의 기가 신의 기에서 인간의 기로 바뀌자 피바라가 손오공의 기를 느낄 수 있다며 베지터를 지구로 데려가 준다고 하지만 베지터는 거절합니다. 자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정말로 베지터가 지구로 순간이동하게 됩니다. 베지터가 어울리지도 않게 하츠카와 피바라에게 신세졌다며 인사도 하고 말이죠. 피바라는 가혹한 수행을 잘 견뎌냈다며 자신을 가지고 싸우라고 베지터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지터는 지구로 완전히 순간이동하게 됩니다. 피바라는 말합니다. 베지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순간이동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의 많은 수행이 쌓아온 결과이고 베지터는 노력의 천재일지도 모른다 라고 말이죠. 한편 지구에서는 인조인간 17호 18호가 계속해서 모로에게 공격을 합니다. 손오공도 모로의 몸이 단단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18호 역시 쇳덩이와 싸우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17호도 어떤 공격도 먹히지 않는다며 좌절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손오공은 자신도 싸우려는 건지 일어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베지터가 순간이동으로 등장합니다. 요 카카로트! 라고 인사하는 모습이 꼭 천진난만한 소년의 모습처럼 보여지네요. 아니, 왕자의 부활입니다. 베지터가 말합니다. 무의식의 극기는 사용할 만한 것이 못 되는가? 살짝 빈정대는 말투 같기도 하고 말이죠. 손오공이 베지터에게 묻습니다. 그거 순간이동 아니야? 베지터가 말하길 순간이동은 아마 2번 다시 쓸 수 없고 또 배울 생각도 없다며 손오공에게 안심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딴 기술보다 훨씬 높은 기술을 배워왔다며 자랑까지 늘어놓습니다. 사실 베지터까지 순간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베지터의 이 대사 정말로 안심이 됐습니다. 손오공이 신의 기였을 때 베지터가 순간이동을 못했다가 오공이 인간의 기로 바뀌자 베지터는 순간이동이 가능했거든요. 신의 기와 인간의 기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기 위해서 베지터의 순간이동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베지터가 말합니다. 17호 18호 나와 교대해라. 모로는 베지터를 보며 오 너도 이제 나타났구나 라며 베지터를 반기자 우리의 베지터는 이런 말을 하네요. 약한 놈들 괴롭히는 것이 재미있냐. 꼭 인조인간 편에서 17호 18호가 베지터가 약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의 한을 베지터가 풀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모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숨어있을 때 나는 너무 강해져서 나랑 싸울 만한 녀석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구나 라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베지터가 말합니다. 그런 걱정 이제 필요 없어. 너보다 강한 녀석이 여기 있으니까 라는 말과 함께 베지터는 슈퍼사이언 블루 진화형으로 변하며 모로에게 달려들고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드디어 드래곤볼 같은 드래곤볼 슈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지터의 변신이 단순하게 슈퍼사이언 블루인지 슈퍼사이언 블루 진화형인지 확실하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베지터의 변신을 본 소노반이 피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힘에 대해서 보였던 슈퍼사이언 블루가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단순히 슈퍼사이언 블루의 변신이라면 힘의 대회라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네? 슈퍼사이언 블루 진화형이 무엇이냐고요? 슈퍼사이언 변신에 관한 영상은 제가 하나 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로편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손오공과 베지터는 이제 지구에 모였고 손오공은 모로에게 패했고 이제 남은 것은 베지터의 공격이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비루스와 우이스도 지구에 갈 것 같고요. 최소한 비루스가 안 간다고 해도 우이스라도 먹을 것을 가지러 지구에 가겠죠. 더 이상 손오공은 싸울 수 있는 몸 상태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마도 다음 화는 베지터의 동무대가 되겠죠. 베지터가 배운 새로운 기술이 모로의 에너지 흡수 기술을 봉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해 주셨는데요. 베지터가 야드레트 성에서 기술을 완성했을 때
야드레트 성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봉인 같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베지터는 손오공과 메리스보다도 모로의 힘을 먼저 눈치챈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모로의 에너지 흡수 기술을 봉인한다고 해도 모로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손오공과 메리스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손오공은 패했고, 베지터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화에 손오공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죠. 모로가 기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젊어졌다면 반대로 모로가 기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지금부터 한 달이 드래곤볼 슈퍼 연재를 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달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베지터가 배운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역시 이번도 베지터가 결국 패하고 손오공의 무의식의 극이 완성형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손오공이나 베지터의 또 다른 변신이 등장할까요? 드래곤볼에서 보스전을 보면 꼭 누군가 죽게 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번에는 누군가 죽게 될까요? 죽게 된다면 누구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비루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주위에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라도 드래곤볼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만이 알고 계시는 제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